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 모아 스토리 인터뷰 전문. 강민기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최근 발간된 문제정의 매거진 휠체어 위의 삶 정말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책에 이어 대표님과 인터뷰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고 무장애 환경으로 숲을 만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드렸는데요.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의 숲에서 이렇게 먼저 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먼저 찾아서 인터뷰를 요청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질문지를 미리 보고 왔는데 그 내용에서도 좋고 그 이외에도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든 편하게 질문 주세요. 펀딩 사이트에서 대표님 프로필을 읽게 되었는데요. PD를 하시다가 지금의 모아 스토리를 설립하기까지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무장애 환경에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PD를 하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분야가 시사, 사회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애인, 이주민들과 함께 다큐멘터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에 밀착해서 촬영을 했는데 그분들과 함께 하니까 제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밥 먹기도 힘들고 버스 타기도 힘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지 않으니까 체념하거나 바꿔주면 좋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수혜를 받는 관점이 아니라 당연히 되어야 하는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면 이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그때부터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식당을 정보를 조사하거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미리 보여드리거나 지도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졌고 혼자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모아 스토리와 이지트립을 소개해 주세요. 모아 스토리는 무장애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장애는 장애인만을 위한 환경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환경을 무장애 환경이라고 정의합니다. 유아처와 함께하는 가정이거나 지팡이를 짚는 어르신들 등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동에 어려움을 장애인에게 정보가 너무 적다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이지트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관광 콘텐츠인 이지트립 이외에도 모아 스토리 홈페이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운영하시는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문가의 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장애에 관해 특히 무장애 관광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관광 가이드, 무장애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무장애가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전문가를 키워내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라기보다는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아이들, 복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무원 재단에 있거나 NGO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장애 환경이 무엇인지, 왜 무장애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지 200에서 300명 규모의 대규모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처럼 무장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함께 현장 경험을 하는 등 일일 맞춤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숲의 목표는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나 만나는 숲인데요.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생명의 숲의 목표가 앞서 말씀해 주신 무장애 환경의 정의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무장애 공원은 어떤 모습이어야 무장애 환경이다 라고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그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지트립 콘텐츠 중에서 특히 푸른 수목원 편이 접근성, 편의성, 먹거리 세 부분에서 모두 만점을 받은 것을 봤습니다. 무장애 환경을 측정하는 기준이 특별히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사람들에게 노출 수가 적고 별로 반응이 없지만 인왕산 둘레길 콘텐츠를 좋아합니다. 윤동주문학관부터 해서 시작해 사직공원까지 내려가는 코스인데요. 둘레길에 막상 들어가면 괜찮은데 시작 지점인 윤동주문학관까지 찾아가는 길과 둘레길 끝나는 지점이 산길이라서 힘듭니다. 저는 어느 정도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왕산 둘레길도 잘 만들어 놨는데 첫 부분과 끝 부분이 어렵다면 일단 가보고 부딪혀봐야 합니다.
사람들을 계속 가보고 경험이 쌓여야 문제 해결까지 이어지는데 처음 접근이 불가하다, 안 된다 라고 처음부터 한정 지어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막상 공원이나 숲에 가보면 정해진 둘레길 외에 갈림길이나 휴식 공간들도 있는데요. 둘레길로 산책이 가능하다면 무장애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 갈 수 있어야 맞는 거예요. 경사가 심한 산에 공원이 조성되는 등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평지에서도 경사로나 턱이 없어도 괜찮은데 만들어 놓거나 잔디에 자갈길을 깔아 놓는 등의 미적 요소가 사실은 외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머무를 수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는 마치 방관자처럼 멀리서 봐야만 하는 방식은 이미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 만들 때부터 자갈을 깔지 않고 턱을 만들지 않으면 비용도 적게 들 수 있는데 굳이 일부러 만드는 것 환경 자체가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앞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되면 그분들의 삶이 달라질까? 라는 부분에서 모아 스토리가 출발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본질적인 모아 스토리의 미션은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 어디든 갈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다 깎아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갈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장애인에 관한 정보는 검색하면 몇천 건 몇십억 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람의 공원을 검색하면 인근 맛집, 어디가 사진 찍기 좋은지, 공원에서 어디가 좋은지 정말 다양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람의 공원에서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곳 혹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안 나옵니다. 지자체가 되었든 저희 같은 기업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누가 그걸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정보가 적다 보니 대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를 사람들에게 공유되도록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맛집을 가보고 여기 좋다 맛집이야 라는 글 뒤에 휠체어로 갈 수 있음 이렇게 한마디만 적어주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아니면 오늘 가본 식당, 카페를 SNS에 태그로 휠체어 가능, 장애인 화장실 있음 이렇게 적어주면 검색해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장애인들이 관심을 가지기 힘들고 잘 모르기도 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보가 부족하고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식당을 가거나 카페를 갈 때 여기가 정말 휠체어가 올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어요. SNS에 올릴 때도 혹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누군가 어려움을 경험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엄격한 기준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너무 없기 때문에 마중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입장에서 정보를 처음 받아봤을 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라고 해버리면 그냥 안 가버립니다. 공원을 예로 들면 공원 입구에 자갈길이 있으나 갈 수는 있음. 이 정도의 정보면 충분한데 입구에 자갈길이 있으니 불가능, 추천하지 않음 이렇게 하면 안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서 이용해보고 힘들면 힘들다고 욕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바뀌는 건데 그냥 이분법적으로 가능 불가능을 나눠버리면 결국은 접근 가능한 곳이 줄어들고 장애인은 정말 특수한 계층이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저희는 포괄적이고 정성적인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는 무장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라고 해도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친절해서 도와주신다면 그러면 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문제정이 매거진 휠체어 위의 삶에서 스웨덴, 스톡홀름이 무장애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사례라고 봤습니다. 혹시 이외에 참고할 만한 국가나 추천하시는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유럽과 일본이 잘 되어 있는데 국가마다 조금씩 특성이 다릅니다. 유럽은 오히려 대중교통은 불편합니다. 지하철에도 엘리베이터가 오래되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차량을 개조해야 하고 기본적인 운전 훈련이 있어야 하는데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국가별로 기초적인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랑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을 두어 턱을 낮게 만들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유럽은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곳은 도로와 인도가 경계를 굳이 만들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란색 점자 블록이 모든 길에 깔려 있습니다. 한국은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모든 길에 전부 점자 블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횡단보도 위에도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케인이라는 스틱을 튀기면서 가는데 만일 중간에 길이 끊기면 당연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모든 길이 점자 블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정책, 복지적으로는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 사례로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장애인에 대해 터부시하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모아 스토리의 콘텐츠가 있으신가요? 화담숲, 푸른 수목원, 서울식물원, 서울숲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근처에 있는 공원을 가보면 국립중앙박물관도 입구 부근에 공원이 있는데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숲 회원들이나 사회복지숲 차원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모어 스토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대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산업과 환경은 무장애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마주하는 일상의 공간들이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인지 고민해보고 함께 무장애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장애인 아니면 약자들과 함께하는 경험을 더 많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눈이 생깁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비판해주고 반응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자꾸 가보고 혹시 불편함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네,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